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We'r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에이씨, 한 번 시작한 스흥 이야기가 끝날 줄은 모르는구만. 이 응아를 한번 싸고 나서 그거를 이제 끊어가지고 닦으려고 그러면 조금 곤란하듯이 이 스흥 얘기가 미친듯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마누라 밥 좀 줘요가 올렸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성에 대한 이야기. 난 호주에서 대학원 공부하고 있고 호주 친구들 몇몇 있고, 그중 한 친구는 우리나라에서 5년 조금 넘게 생활했던 경험이 있고 그들에게 느꼈던 섹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 제이슨이라는 친구는 한국에서 5년 넘게 살았던 애인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대부분 한국인은 서양인은 섹스를 쉽게 하고 쉽게 여긴다 하는 그런 큰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대. 사실이지. 자기에게도 섹스는 쉬운 게 아니래. 키 훤치라고 멀쩡한 남자거든. 이 왜 쉽지 않냐면, 마왕이 얘기했던 이 아름다운 섹스를 만들기 위한 기본 조건,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는 섹스, 이게 동서양을 떠나 동일하기 때문이겠지. 물론 그 친구 나이가 충분히 이성적일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단지 그 친구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 역시 그래요. 섹스를 표현하고 섹스에 대한 담론을 펼칠 때는 항상 오픈된 마음인데, 정작 섹스에 임할 때는 그들 역시 신중하고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자신에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겉으로는 섹스에 대한 언급이 터부시되는 보수적인 한국인들 사회는 이 러브 모텔이 널려져 있고, 얼마의 돈만 있으면 너무나 쉽게 섹스를 살 수 있는 그 모습이 가끔은 진절이 난다고 하더만. 하워드라는 같은 자취집에 살았던 친구는 미국 놈인데,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던 여자랑 갈 때까지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더만. 한 달 뒤면 새로운 일자리가 있는 중국으로 가는데, 가고 나면 연인으로서 관계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만큼 이 테이크케어 해줄 수도 없으면서 본능이 우선한 섹스에 만족하고 바이바이 하는 건 하고 싶지가 않았다고 하더만. 쉐기 웃긴 쉐기야. 그 녀석이 좋아하는 여자 역시 그놈이 중국에 간 뒤에도 둘의 관계가 이어질 확신을 주길 바랬는데 너무 자신이 없었거든. 그래서 너무 섹스를 포기했어. 좀 놀랬어. 물론 그 녀석이 그녀와 섹스를 했다고 해서 그놈이 죽일 놈이 된다고 생각은 안 해. 적어도 둘 사이에 동의가 있었을 테니까. 근데 내가 인상 깊었던 거는, 적어도 섹스가 두 사람의 관계에 나뿐 아니라 나의 파트너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하고 나름대로의 배려를 했다는 거지. 이 섹을 즐기는 것만으로만 인식되었다면 놈이 그 기회를 마다하진 않았겠지. 이 나라에서도 의미가 없는 섹스는 저급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야. 이 나이트에서 눈 맞아 즐기는 하룻밤의 섹스를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도 저급하게 여겨. 그치, 저급하지. 저급한 거랑 또 지가 안 한다는 거랑 싫어한다는 거랑 이건 다 틀린 얘기야, 그지? 또 한 가지 양남들에게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남자가 여자의 피임법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다는 거야. 한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섹스는 결코 행복한 섹스가 될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러기 위해서는 남자 역시도 자신과 자신의 파트너를 위한 피임법을 알고 있어야 하고, 섹스를 즐기기 위해서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조선에선 말이지, 이 콘돔 끼면 잘 안 느껴진다, 또 체위 사정하면 문제없으니 그냥 하자고 열나 설득하는 놈들 많을걸. 또 자신이 무엇을 요구하고 지켜야 하는지 잘 모르고 또 그 설득에 넘어간 여자들도 많고. 자유 좋지. 하지만 그 자유가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무언가를 포기하고 또 상대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섹스 남녀평등과 자유로운 인간의 성 운운하면서 피임에 있어서는 나 몰라라 하는 놈들 많다. 그들에게도 처녀성이란 가치 있고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었어. 우린 잘 알지 못하지. 다만 그 처녀성이라는 것을 끝낼 때 우리는 그 사회적 관념 속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반면에 그들은 개인적인 판단을 존중해 주는 거지. 내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대우받지만 처녀성과 동정에 있어서는 그 가치 하늘과 땅의 차이랄까? 앞에서 처녀성과 동정을 동일시하게 생각하는 고스 식구가 있는데, 아마 서구 사회의 성적 자유에 대해서 때론 동경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근데 과연 그럴까? 내가 겪은 바로는 전혀 아니올시다야. 게이를 위한 라디오 채널이 따로 있고 섹스에 대해서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서도 처녀성은 그 정신적 생물학적 측면에서 남성의 동정보다 가치 있게 느껴지고 있어. 다만 틀린 거는, 우리나라에서처럼 처녀성을 무슨 일 있어도 이
지켜라 하는 겉과 속이 틀린 유교적 사회관념이 아니라 너의 첫 섹스를 처녀성을 희생해도 될 만큼 가치 있는 사람과 하도록 해라라는 것이지. 근데 이 중간에 잠깐 껴들자면 다만 틀린 건이라는 이 다만이 너무나 엄청난 차이인 거 아니야. 응? 자, 며칠간의 고스의 성담론을 듣다 보니까 마치 여성의 처녀성을 운운하면 구시대 악습을 되풀이하는 인간 말종으로 치부되는 것 같아서야. 그리고 그 바탕에는 선진적 사고방식과 남녀평등 뭐 등에 내가 느끼기에는 조금은 오만한 생각이 깔려있고 24살이 되도록 처녀성을 갖고 있는 마녀가 천연기념물이니 얼마나 매력없으면 그랬겠냐라는 식으로 놀림감이 되어버리는 것이 못마땅한 거지.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처녀성을 갖고 있는 여성은 고스에서는 무언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지. 처녀성, 그 가치 있는 것을 버리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고 그 처녀성을 받을 가치 있는 놈을 선택하는 것 또한 그 사람의 자유. 이게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 근데 요즘 고스를 들어보면 처녀성에 연연하지 마라라는 새로운 이 타인으로부터의 압력을 느끼게 되네. 요즘 미국에서는 처녀성의 가치를 되찾자는 운동이 활발하다고 하대. 성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었지만 그 바탕에 지켜야 할 성의 가치는 점점 무시당하고 있다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해. 가끔 느끼는 건데 우리가 그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기 바래. 섹스의 자유 속에 나의 소중한 섹스의 가치가 버려지는 것은 아니냐. 응? 예, 뭐 너무나 좋은 글입니다. 그 아까 한 이야기지만 이 다만 틀린 것은이라는 그러나 이 부분의 차이점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다만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을 훨씬 넘어서는 엄청난 압력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남녀 모두 공히 자유스럽게 행동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행동 이전에 또 그 행동을 결정할 사고의 자유가 있는 한에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녀성은 소중한 것이요. 이거를 지킬 만한 뭐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일단 큰일 나불어 막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야 사실 뭐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듯한 그런 답답한 분위기 속에서는 처녀성의 소중함 뭐 어쩌고저쩌고 인간의 가치로 인한 그 소중함 너무나 인간이기에 그 참 아름다운 그 정조와 지조 뭐 이런 걸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야기할 여성들 스스로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처녀성을 미끼와 볼모로 해서 뭔가 이익을 도모하자 하는 이 준매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뭐 어떤 인간의 존엄성에서 나오는 그 뭐 처녀성과 지조에 대한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를 얘기할 꺼낼 계제도 없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서양이나 동양이나 막론하고 왠지 모르게 이 처녀성에 대한 것들을 더 높이 보는 것, 남자의 어떤 정조에 비해서 처녀성을 높이 보는 것, 이런 것들은 서양과 동양이라는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서양 쪽 역시 남성이 역사적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누렸던 것은 동양과 동일하다라는 것, 또 그 처녀성이라든가 순결을 강요하는 그런 논리에 이 동양적인 개념보다 또 유교적인 개념보다는 좀 낫다고는 하지만 역시 남성 우월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처녀성에 대한 어떤 강요나 이런 것도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봅니다. 서양은 우리 동양에 비해서 성적으로 또 남녀 평등이나 여성에 대한 인권 보장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걔네 역시 처녀성을 높이 보고 있다라는 주장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이 처녀성을 대단히 신성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죠. 옛날에 그 그리스에 보면은 아폴론의 신전이죠. 그 델피에 있는 신전에서 아폴론의 계시를 받는 신탁을 얻는데 이 신탁을 받아야 하는 여성 그 사제들은 뭐죠? 그 처녀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신탁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해요. 그 뭐 고고학자들의 연구와 여러 사람들의 연구로 참 이 골 때리는 연구가 많이 나왔는데 그 델피의 신전이라는 것이 그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그런 작품에서부터 비롯해서 여러 그 그리스의 역사나 그 주변 뭐 여러 가지 이야기에 꼭꼭 등장하는 아주 대단한 그런 장소가 되겠는데 그 지하로 가면 무슨 샘물 같은 게 나온대요. 그래서 그 샘물을 떠서 마시고 몸을 정갈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 이 신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샘물에 들어가는 무슨 석회암이 녹아 들어간 어쩌고 저쩌고 성분에 의해서
그 샘물을 떠먹으면 있잖아. 환각작용을 일으킨대.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게 옛날에 저 인디안들이 그 평화의 담배나 뭐 이런 거 나노피가 아니면 버섯 먹고서 이렇게 환각 상태에서 예언이나 신탁 같은 거를 종조에게 내리듯이 그 델피에 있는 샘물도 그렇대요. 그리고 그 샘물에 그런 성분 때문에 애시당초에 그 신전의 장소가 성립되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해요. 참 골 때리는 이야기인데. 거기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신탁을 받아야 하는 것들은 처녀여야만 가능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매우 아주 우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뭐냐면은 이 학문으로 하는 선교 있잖아요. 그 에이널 섹스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요. 우리의 그 서민적인 표현으로는 후장치기라고나 할까? 근데 그것들을 어떤 뭐 동성애자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학문 선교를 그릭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식이다 하는 그리스식 선교가 이 학문 선교에 의한 교섭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처녀성을 그래서 신성시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 처녀성을 지키려는 그러한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성기 대 성기의 결합을 하면은 당연히 처녀성이 상실될 테니까 출산을 할 필요성 때문에 이제 임신을 해야 하는 이 최후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학문으로만 선교를 하는 또 그 신전에 있는 그 여성들은 신탁을 받기 위해서 처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문으로만 선교를 하는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이 처녀성을 말하자면 처녀막의 존재 유무로서 처녀성을 따지는 굉장히 그 쪼잔한 개념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릭 스타일이라는 이 단어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여러 가지인데요. 한 가지가 바로 그런 델피의 신전에 있는 여성들이 이 처녀막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학문으로 선교를 했다 하는 데서 비롯되는 그릭 스타일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나 이 그리스 작품들 쭉쭉쭉 보면은 이 동성애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그리스 사회는 어떻게 본다면은 주 연애라든가 사랑에 대한 예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동성애가 오히려 주종을 이루고 이성애는 동성애에 비해서 더 낮은 단계로 보는 또 그 장성한 이 장년의 전사들이 자신들의 말하자면 쫄따구 내지는 어시스턴트죠. 이걸로 소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철학과 군사기술, 전투기술을 전수를 하면서 같이 전투에 나가고 또 전장에서 같이 잠자리를 하면서 이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뭐 이러는 아주 이 요즘 우리 현대사회의 개념으로 볼 때는 허거덕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개념이지만 그 당시엔 참 그 대단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그 소년판, 문고판들 보면은 많이 그 묘사들이 삭제가 돼서 미소년을 놓고서 이 아킬레스하고 뭐 헥토르가 뭐 싸움이 나서 전부 이 묘사를 보면 소녀가 하나도 안 나오고 소녀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전부 소년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인쇄가 잘못됐겠지라고 어릴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소년이 나오길래 소년이 어쨌다는 거지. 뭐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그릭 스타일의 묘사도 양쪽 그 두 가지 연원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웃기잖아요. 처녀성이란 무엇일까? 또 순결이란 무엇일까? 그러면 남자가 여성을 하나 만났는데 이 여성이 이 버자이나로만 섹스를 안 하고 학문 성교의 달인이며 이 오랄 섹스 내지 구강 성교에 대해서는 거의 전국을 뒤흔들 선수다. 거의 뭐 시작하면 바로 끝내준다. 근데 단지 성기로만 성교를 안 해서 그 안에는 처녀막이 남아있더라. 이거 처녀라고 부릅니까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그 순결이란 어디까지가 순결입니까? 그 육체 안에서도 성기 부분에 이 다른 남성의 성기가 한 번도 진입하지 않은 것을 이 처녀성이라고 부릅니까? 혹은 다른 남성의 성기가 진입을 했는데 맨날 대가리까지만 들어와서 껄쩍껄쩍 하다가 나갔고 처녀막이 파열이 되지 않았다라면 그거를 처녀라고 불러야 됩니까? 혹은 이 성기는 성교를 했는데
이 다른 데로는 할 거는 호박씨 다 까가지고 남자 2만 명을 만족시켜줬는데 이거는 처녀라고 불러야 됩니까? 또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참 대단히 애매한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제 이런저런 선입견이라든가 타인의 강요에 의하지 않고 본인이 처녀성이나 이 총각성이나 순결이나 이것을 지킬 것이냐, 혹은 버리고 다른 인생에 있어서의 즐거움과 어른이 되는 코스를 얻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자유스럽게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상적인 그런 상태가 왔으면 참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회에서 글쎄 그 문제는 대단히 심각해요. 말하자면 그런 유교적인 관념이라든가 이 여성이 남성의 그 질서 체계를 인정하고 거기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처녀성을 지켜서 혼수의 하나로 간직을 해야 된다라는 그 논리를, 심지어는 지금 나이가 젊은 여성 가운데서도 그런 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들의 선택이라면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글쎄 좀 공격적인 개념으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 선택을 가지는 사람들 때문에 자유스러워할 여성들까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현모양처 꾸미고 남자 돈 잘 버는 사람 만나서 그냥 내조나 잘하고 살림이나 잘하고 애나 낳고 도우면서 그렇게 살래요 라고 말하는 것이 본인의 선택이지만, 바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 사회에 진출하고 싶은 여성들이 자리를 얻지 못하고, 또 여자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주장을 펴는 남성들이 힘을 얻게 되어버리는 그런 현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자리에서 힘을 얻고 사회로 진출하고 어쩌고 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근데 나는 내 남편이랑 이렇게 사는 건 또 내 선택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외국 나가서 공부를 하시고 거기서 자유롭게 사는 청년들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유학가 있는 친구들 이제 사고방식 같은 것들이 많이 오픈이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는 다 깨어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고스트 스테이션에서 야 24살인데 아직도 안 했어 하고 놀려대는 것, 그거를 글쎄 타인에 의한 압력이라든가 강압이라든가 이런 걸로까지 몰아붙이기에는 우리 사회 분위기가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강압이라면 그래 강압이다 왜? 이 숨이 꽉 막힐 것 같은 젖 같은 우리나라에서 안 하면 바보 되고, 이 20몇 살 먹도록 안 했어 푸하하 라고 말할 수 있는 커뮤니티와 그런 분위기의 지역도 좀 있어야 돼. 딘딘딘딘딘딘딘. 아우 섹스 얘기 그만해. 아이씨,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당분간 섹스 얘기 좀 그만하자. 좀 놀 뻔한 오빠. 성인은 어차피 자의세계관 아닌가? 혹시라도 이거 읽으면 연락 불쌍하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 지금 27살이고 아직 총각이야. 경험이라면 키스는 어찌 술 마시다 한번 해봤어. 좋아한지 어쩐지 잘 기억 안 나. 그러게 술 먹고 키스하지 말고 술 먹고 섹스하지 말라 그랬죠. 여하튼 소위 말하는 천연기념물이지. 다만 내가 이 나이까지 총각인 건 일단 여자를 못 사귄 것도 있고 돈 주고 여자를 사는 것도 싫다고, 그래서 나이트에서 한번 부킹을 해봤지. 근데 막상 2차 갈 분위기가 되니까 싫더라고. 처음 보는 여자랑 하는 게 싫더라고.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웃지. 정말 총각 맞냐고. 지금까지 뭐 했냐고. 그래서 애들한테는 그런 얘기 못해. 근데 좀 웃겨. 내가 별로 안 땡겨서 안 했는데 뭐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총각이니까 여친이나 아내가 처녀여야 한다라는 생각은 없어. 난 내가 기회가 안 되고 하기 싫으니까 안 한 거고, 걔는 걔가 기회가 되고 하고 싶어서 한 걸 테고.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거 아니냐고. 나도 마누라한테 내가 널 위해서 지켜왔어 이런 소리는 하기 싫어. 개뿔은 지키기 위해서 지킨 게 아니라 기회가 없어서 못했다니까. 아주 균형 잡힌 올바른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상당히 오랜 기간의 성담론에 대한 이 결론을 여기서 아주 확실하게 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 처녀성이나
이 총각성이 그것이 나름대로 소중할 수 있고 또 그 처녀성을 지키려는 어떤 노력이라든가 처녀성을 순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웃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무슨 뭐 죽일 놈이 된다라는 그런 것은 아닌데 자 지금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 올해 며칠 이야기한 바로 그 처녀성 순결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그런 사고라든가 또 처녀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 아름다운 인간적인 예찬이 아니라 그 남성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여성을 예속시키는 그런 종류로 사용하는 경우가 특히 많았고 그런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이것이 많은 여성들을 탄압하는데 아직도 쓰여지고 있는 현실에서 그런 논리에 무조건적으로 동조를 함으로 해서 처녀성에 대한 걸 찬양한다. 이건 대단히 안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녀성과 이 총각성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은 참 예쁜 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자기가 지켰으면 바로 이분처럼 무슨 뭐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만 뭐 잘할 건 또 뭐 있냐. 그냥 그렇게 된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뭐 그런 결론인 것 같아요. 추신. 나이트에서 만난 애는 사실 성병도 걱정스럽더라. 자기를 지키는 의미에선 성병이나 에이즈를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닌가? 막말로 한 번 했다가 덜컥 병이라도 걸리면 인생 조지는 거지. 물론 콘돔 쓰면 되겠지만 그래도 찝찝해. 난 솔직히 건강진단서 떼서 건강상태 봤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애인 보고 건강진단서 떼어라 이러긴 이렇고 결국 안 해될 사람밖에 없지 않나? 여기서 갑자기 정이 확 떨어지네요. 이 말이죠. 27이면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 뭐 에이즈를 걸리면 하는 수 없지만 굉장히 이 불타오르는 이런 충동이 이 젊음의 호르몬이 자기를 막 푸싱을 할 때 겁없이 한번 덤볐다가 나중에 막 병 걸리고 막 이런 경험이 뭐 꼭 필요한 건 아니겠는데 건강진단서 보지 않으면 솔직히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럴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여자랑 눈이 맞았는데도 나이트에서 병이 우려된다. 이래서 주머니에 손 꺾고 터벅터벅 집에 가는 모습보다는 나는 형 안 그럴 줄 알고 했는데 파이프 가세요 이러고 찾아와서 병원비 주세요 이러는 후배 애들이 훨씬 귀여워. 물론 뭐 돌이킬 수 없는 종류의 병이라든가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뭐 이런 것들 뭐 조심해야겠죠. 대단히 조심해야 되죠. 또 성병 가운데서도 이 간단한 항생제 치료나 뭐 주사 맞는 걸로 해결이 나는 성병이 있지만 안 그러고 정말 심각한 그런 병이 있고 또 이것들이 자녀한테까지 나중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병들 종류도 상당히 많으니까 생각만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성병이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살 적에 호르몬 왕성할 때 건강진단서를 안 봐서 못하겠네 자제하자 이러고 집에 가는 모습은 정 떨어진다. 야 내 사촌 동생 나랑 동갑인데 대학교 1학년 들어가지고 너 미팅도 안 하고 여자도 안 사귀고 너 기껏 학교 들어왔는데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한심한 새끼 보는 눈으로 이렇게 보더니 여자는 남자가 착실하게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직장을 가진 다음에 양가 부모님들의 승인하에 결혼을 전제로 뭐 이런 얘기를 알았다 그만해라 그래 그만해라 그래 니똥굴다 그런 말하는데 그거는 깝깝하지만 되게 귀여운 거고 그렇게 살다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그렇게 애 낳았거든. 애 졸라 예뻐. 근데 넌 싫어. 뭐 나이트나 아니면 뭐 클럽이나 뭐 그런 데서 노는 여자들은 성관계가 문란할 것이며 성병도 가지고 있을 것 같다라는 것도 좀 너의 오해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살다 죽어라. 야. 생 얘기 그만. 딴 얘기도 다 생 얘기 아니야. 나는 쎄기 싫어요. 이제 생 얘기 그만이야. 거짓말이야. 난 쎄기 좋아.
색 얘기가 이제 조금 지겨울 때가 됐다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이 싫진 않네. 최색은 죽을 때까지 최대한 뭐 아직 비아그라 신세질 때는 안 됐지만 근데 이제 시들시들 할 때가 되면 내 때는 비아그라보다 더 훌륭한 게 나올 것 같아. 사정없이 하그라 뭐 이런 것도 나올 것 같고 좋은 세상이지. 카운터 리스의 노래인데요. 이 네이 그거 들으세요. Here I am, can't hear me, it's my hurt, you make it, quiz my voice, wash my fears, catch my hand from last space, leaving my native place. I saw your
에이, 스키조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 제목은 그냥 우리끼리는 이촐라라고 하자고. 이촐라. 마왕, 개값 200만 원 물어줘야 하는 걸까? 웬 개가 200만 원이나 하니? 좋은 개니? 마왕, 나는 꼴에 재수를 한다는 20살 백수야. 사건은 여친이 대학 들어가자마자 한 달도 채 안 된 날이었어. 나와 여친은 가족끼리 상견례했을 정도로 가족끼리도 인정하는 커플이었지. 나는 정말 대학이라는 간판 따위는 관심도 없어. 다만 여자친구의 부탁이기에 대학을 가기로 맘먹고 고3 때 원서도 안 쓰고 공부만 했어. 그렇게 지내다가 친구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 여친이 다른 남자와 친구 이상의 감정으로 지낸다는 거야. 아유, 말도 예쁘게 하네. 여친이 바람났다는 얘기 아니오. 다른 남자와 친구 이상의 감정으로 지낸다. 이 최대한 자극을 좀 덜 주려는 그런 말투인가? 나는 믿지 않았지. 하지만 상황은 이상하게 맞아떨어져 갔어. 전화도 하루에 10번 이상 오던 전화가 대학 들어가선 일주일에 한 번 오면 만족하는 정도가 돼버렸고, 핸드폰이 꺼져 있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매일 써대던 메일도 안 쓰는 거야. 난 학구열을 불태우던 4월달 여친의 학교에 찾아갔어. 내 초등학교 때 친구도 같은 학교였는데 그 친구가 안내해주더구만. 너무 긴가? 중략하고 본론부터 말할게. 난 알아버렸지. 나보다 키가 10cm나 큰 그놈의 새끼가 내 여친의 새 남자친구가 되었다는 걸. 참았어야 했어. 참자고 마음을 먹었지. 하지만 그녀에게 그 말을 들은 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 그녀의 얘기는 이거였어. 내가 준비했던 500일 파티에 MT 간다며 그녀는 내 한 달 계획을 무시해버리고 MT를 떠났고 그 자식이랑 그날 밤에 사귀기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녀와 나의 500일이 그 자식과 그녀의 첫 만남이 되어버린 거지. 정말 야마가 돌더라고. 나는 무작정 그 새끼를 업어치기로 넘겼어. 나 중딩 때 유도했거든. 그 다음에 나는 그 자식의 안경 위로 주먹을 날렸고 이종 격투기 마냥 원없이 때렸어. 내 흰 티셔츠가 피로 물들었더군. 나도 내가 사람을 그렇게 때릴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놀랬어. 기분이 어땠냐고? 마음 쓰리더만. 내 예전 여자친구가 제발 부탁이라며 매달리더군. 나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돌아섰어. 그리고 며칠 뒤 나에게 이런 전화가 왔어. 그 자식이 나에게 위자료를 받아내겠다고 했다더군. 200만 원. 나 지금 가서 그 자식을 죽여버려야 할까? 막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나는 재수생이라 돈도 없어. 하지만 개값을 물어서라도 그 자식을 까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정말 여자는 못 믿겠다. 자, 우리 식구들의 리플들을 볼까? 변태미라. 안경 쓴 사람의 얼굴을 가격한 이상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네요. 위자료를 물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고스트 마녀님 말대로 살인미수입니다. 만약 합의를 못 볼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데 살인미수의 경우 살인과 동등하게 처리됩니다. 살인미수의 경우 살인과 동등하게 처리된다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야? 살인미수가 어떻게 살인하고 동등하게 처리되냐? 눅눅한 초코칩. 안경 쓴 사람 때리면 안 되지. 안경은 벗긴 다음에 흉터가 많이 남지 않고 무지무지 아프고 쓰라리게 때렸어야지. 에휴,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세상에 좋은 여자 얼마 많은데. 근데 진짜 양심도 없다. 거기다 개값까지 받으려고 하다니. 졸라 치사한 놈이네. 애인 있는 사람 뺐는데 그 정도 각오도 안 했단 말이야. 애니의 미친 유령은 쯧쯧. 그러게 먼저 배째라고 상대방을 무지 열받게 한 뒤 무기 하나 들려준 다음 죽기 전까지 패지. 그러면 자기는 정당방위지. 상대방을 죽기 직전까지 맞고. 정당방위도 모든 행위가 다 인정되는 거 아닙니다. 과잉방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실제로 이 폭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위협을 받아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차원까지가 방위지, 상대방이 먼저 이렇게 뭐 하나 들었다고 그 다음에 이 죽기 직전까지 패면 콜미 퀸. 그 여자도 나쁘지만 그 멍멍이 놈은 더 나쁘네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위자료 받으려고 그러더니. 그래도 이왕 공부 시작한 거 열심히 하셔서 대학 붙으세요. 그리고 그 여자보다 더 예쁘고 착한 여자 만나시기를. 고스한 개구리. 이래서 남자들이 부럽다니까. 수 틀리면 패버린 방법도 있잖아. 후에 귀찮은 일이 생기지만 기운 내슈. 그냥 참 쌍년이네. 그놈이랑 오래 못 갈 테니 두고 보슈. 마왕이여 영생을 얻으리는. 왠지 난 눈물이 나는데. 니마 힘내라. 그 남자도 나쁘고 그 여자도 나쁘다. 뭐라고 말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다만 너무 안쓰럽다는 생각밖에는. 그 여자는 님 사랑을 받기에 많이 부족했던 거야. 그렇게 생각해. 고스트 마녀. 그냥 똥물 튀었다 생각하고 잊어버려. 내 주변엔 지금 9년째 사귀는 커플도 많고
옛 여친이 못 기다려서 그런 거니까 잊어버려. 물어주는 건 다시 그 남자랑 얘기를 하고. 잘 생각해봐. 그리고 안경 쓴 사람 때리면 살인미수야. 화가 나도 안경을 벗기고 때려야지. 응? 그러면 물어줄 건 물어주고 그만큼 죽지 않을 만큼은 때려줘. 꼭 안경은 벗기고. 알았지? 개값 물어주지 마. 그걸 왜 물어줘. 잘했어 박수. 여자친구를 그렇게 못 해준 게 아쉽군. 이런 리플들이 쭉 달려 있습니다. 이 물론 식구끼리니까 이 기준이 많이 틀려요. 그죠? 이 사람이 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왜 그 얘기도 있잖아. 아줌마가 신세 한탄을 팍 하면서 아유 우리 딸내미는 너무 시집을 잘 갔어. 이 사위놈이 너무너무 기특한 거 있지. 아니 이 자식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 딸내미한테 토스트 구워서 우유잔 받쳐서 들고 오지. 신문 집어다 주지. 밥 먹는 동안 안마해 주지. 자식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아휴 근데 딸내미 시집 잘 갔는데 나는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자식이 이 자식이 장가라고 보내놨더니 아침에 이 들 떨어진 새끼가 일어나가지고 지 마누라한테 토스트 구워다 갖다 바치지. 우유잔 받쳐서 들고 가지. 신문 들고 가지. 밥 처먹는 년 옆에서 글쎄 그년 옆에서 안마를 해주고 지랄이지. 이 자식이 이걸 어떡하면 좋아. 막 이러더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대의 경우에 이 우리 식구가 똑같은 얘기인데 생각해보라고. 그 정말 사랑하는 그녀를 만나서 대학교 처음 들어갈 때부터 나는 그녀에게 설레었었다. MT를 가던 그날 그녀에게 고백해서 그녀와 사귀기로 했다. 그녀는 고등학교 때 그냥 잠시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어릴 때라 무슨 뭐 연애 감정이니 뭐니 이런 거를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을 만큼 그냥 모모한 사이였단다. 그냥 대학에 들어와서 지금은 굉장히 거리가 좀 멀어져서 옛날만큼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 막상 또 자기가 격려해서 대학 공부하라고 해놓은 남자애한테 지금 나 대학 들어와서 남자친구가 생겼어 라고 이야기하자니 너무 좌절 주는 것 같고 또 그것 때문에 공부 때려치면 걔 인생에도 손해가 날 것 같고 해서 참 망설이고 있다고 하였다. 그래 우리같이 좋은 해결책을 사귀어보자 하면서 나는 그녀와 예쁜 사랑을 키워가고 있는데 그 깡패 자식이 어느 날 학교에 나타났다. 그리고 다짜고짜 안경을 쓰고 있는 나를 두들겨 패서 자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됐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 편을 들겠나. 이게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우리 식구라고 이 편을 드는 여러분들의 리플은 물론 귀엽지만 대단히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 같아요. 일단 결혼을 해서 서로 평생 신뢰를 지키기로 약속한 사이에도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법으로 또 주위의 뭐 협박에 의해서 어떤 의무감에 의해서 이 감정이라는 것이 다 통제가 되고 쉽사리 움직여지는 것이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살이가 얼마나 쉽고 또한 재미없으며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들은 또 얼마나 많이 없어졌겠는가. 여성이 남성을 만나서 남성이 여성을 만나서 서로에 대한 의무와 자기들이 지냈던 어떤 세월에 대한 뭐 이런 착실한 지킴 같은 것들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감정이 이미 자기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다면 그걸 뭐 강제적으로 폭력을 쓰던 뭐 법을 가지고서 협박을 하든 무슨 방법을 쓰든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애타는 나의 마음이 중요하다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나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도 중요할 텐데 물론 상실감을 느끼죠. 배신감을 느끼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여성분의 뭐랄까 이 우유부단함이랄까 이런 것 그리고 참 모욕감 들기 딱 좋게 어떻게 자기 옛날 남자친구랑 500일 되는 날 가서 이 맞춰보면 참 사람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그 사실 사람이 이렇게 끝낼 때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먼저 이야기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했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마음 아프긴 아팠겠지만. 그 사실 뭐 폭력으로 가가지고 때려줬지만 결론은 자기도 아프더랬는 거 아니야 마음이. 때리는 동안 무슨 뭐 기분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정신이 나갔던 거죠.
어쨌든 자기가 한때 좋아하던 여성이 자신을 모욕적으로 이렇게 차도록 만드는 이 상황도 참 엿같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 남자를 주먹으로 패고 때리고 거기서 이렇게 참 안 좋게 최악으로 끝나는 이런 케이스도 정말 좋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안경이는요, 지금 쪽팔려서 그럴 가능성이 더 커요. 지도 이제 가오잡고 여자친구 사귄다고 그랬는데 옛날 남자친구 나타나서 꼼짝도 두들겨 맞은 거 아니야. 그것도 자기 여자친구 보는 앞에서 개 맞듯이 맞은 거 아니야. 존나 쪽팔리지. 그러니까 괜히 그 자식 내가 고소해가지고 혼쭐을 내주고 말겠어 막 이지를 하는데, 무슨 소리야? 얘는 어디 가서 넘어지고 와서 내가 때렸다고 그러는 건데 증거 대봐. 그러면은 법정에서 증인 서야 될 건 옛날 여자친구네, 그지? 더러운 자식이지. 그러면은 이 새 남자친구도 더러운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깽값이고 지랄이고 자기는 이 여자에 얻었다고 해서 넘어가야 되는 일반적인 상황인데, 그렇게 나오면 답이 없다, 그지? 자, 여기서 우리 식구들이 이제 공통으로 정말 다짐을 해야 될 것은, 여자가 남자를 쳤든 남자가 여자를 쳤든, 아니 이미 마음이 떴는데 거기 가서 뭐 상대방을 패고 두들겨 까고 난장을 친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어요. 그렇다고 옛날 무슨 뭐 약탈혼 시대 풍습이 있는 막 유목민족이냐? 뭐 가가지고서 패고서 도로 뺏어오고 막 이러게? 그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주먹이 나가는 경우는 정말 주먹이 나가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후회가 없다라는 정도의 사안이어야 하는데, 여자친구가 다른 놈이랑 바람이 났다라는 상황이 아니라 여자친구한테 다른 놈이 폭력으로 위협하거나 추근된다라고 할 때 개패듯이 팼으면 안경 낀 놈을 팼든 뭐 그게 무슨 상관이겠냐, 그지? 깽값을 물어주든 징역을 가든 그냥 패고 보는 거지, 그럴 때는. 근데 뭐 이거 그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경을 낀 사람 때리면 안 돼요. 그리고 싸움을 할 때는 일단 얼굴을 때리지 마. 모든 문제가 얼굴에서 생기고 깽값이 다 얼굴에서 세게 나오는 거야. 일단 처음에 한 방 날릴 때 눈을 때린다라는 요령은 상대방이 시야를 상실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무조건 일방적으로 싸움에서 이기니까 아주 그 천금 같은 룰처럼 쌈질할 때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이기지 않으면은 나는 잘못하면 맞아 죽거나 어디 한 군데 부러진다 싶을 정도로 상대방이 강할 때 나는 짓이고, 안경 쓴 애를 참. 자, 때릴 때는 얼굴 아래쪽으로 때립니다. 그 다음에 때릴 때는 앞쪽이 아니라 뒤쪽을 때립니다. 등짝을 때려, 등짝을. 은근히 아프다? 그런 다음에 너무 성질 나가지고서 그렇게 직방으로 날리면 사고 치니까 붙잡아서 엎어가지고 엎어놓고서 등짝 위에다가 공중전화번호부나 이렇게 푹신한 거, 담요, 방석 이런 걸 놓고 그러고 그럼 속으로 골병 들고 진단서 때려봐야 진단서 나오지도 않고 거의 반 죽어. 그리고 방석 하나 이렇게 깔아놓고 패잖아? 그러면 그냥 까면 일주일 만에 나올 거 방석 깔아놓고서 패면 3개월 간다. 충격이 속으로 안으로 먹어 들어가기 때문에. 오케이 바리? 그리고 여자친구 없을 때 불러서 좋게 방석 깔아놓고 등짝 때리고 왔으면 되잖아. 깽값을 물어주냐. 뭘 그거를. 에이씨. 어차피 세월 지나가면 다 잊혀지는 일이고 그냥 웃고 넘어가고 말리려고 지금 마음 아프더라도 지금 당한 거나 그 자기 여자친구 앞에서 옛날 남자친구 찾아와서 개패듯이 맞은 놈이나 내가 볼 때는 데미지는 쌤쌤이야. 자, 이제 깽값을 안 물어줘야 하는 그 경우밖에 안 남았네. 이거 뭐 그러니까 이게 19면 안 돼. 19면은 편을 들기 때문에
2차 의학을 죽여. 옛날 여자친구한테 그 새끼랑 나랑 조용히 알아서 해결하겠다. 그럼 넌 나한테 앞으로 전화하지 말고 그냥 걔랑 잘 지내라. 응? 하고 그냥 전화번호를 받아. 그런 다음에 내가 기왕 깽값을 물어줄 거라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고 깽값을 2억이나 20억을 물지 200을 물고 싶진 않다. 너 나랑 만나자. 이걸로 가. 됐지? 잘해주는
ghoststation.co.kr ghoststation.co.kr